안녕하세요. 당근소프트 온보딩 매니저 유수빈입니다. 이번 컴피그에서도 놀랍고 새로운 기능과 제품들이 대거 공개되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모션과 인터랙션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피그마에서 직접 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공개된 이 피그마 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모션을 피그마 플랫폼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션에서는 타임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에서는 키프레임을 선택하거나 프리셋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든 모션은 디자인 시스템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기 앞서 피그마 커뮤니티에 벌써 모션으로 만든 작업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찾은 멋진 애니메이션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영상은 킥오프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오토 레이아웃, 컬러 스타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조합해서 이런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멋진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여러 컴포넌트를 하나의 화면으로 모아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커뮤니티에서 모션으로 만든 멋진 작업물입니다. 이제 프렌즈 오브 피그마이신 이상효님이 만든 모션 작업물인데요. 캐릭터들이 아주 귀엽죠. 그래서 이 예시만 봐도 모션으로 어떤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데모로 넘어가서 어떻게 모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피그마 디자인 파일입니다. 지금 이 디자인 파일에 벤토 그리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이 토글 버튼을 선택하셔서 모션 모드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한번 눌러보면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은 전부 피그마 모션으로 만든 것이고요. 현재 오픈 베타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과 이징 조절부터 스타일, 베리어블, 컴포넌트까지 여러분이 이미 잘 쓰고 계신 피그마의 모든 기능에 이제 모션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모션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에 모션을 더하는 건 정말 간단한데요. 모션은 디자인 모드에서 하던 작업 위에 그대로 얹혀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션 모드에 들어와 있는데 디자인 모드에서 보이는 이런 프레임과 레이어 모두 모션에서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모션을 추가하시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전체 타임라인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타임라인을 입력해 주신 후에 오토키를 켜주도록 하고요. 이제 오브젝트를 원하는 지점까지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토키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살짝 회전을 해주도록 하고요. 스케일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오토키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로테이션과 스케일 값 모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곡선 패스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제가 설정한 대로 모션이 쉽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생을 켜둔 상태에서 이징 값도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피그마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베지어 커브를 커스텀으로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징 값은 재생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적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수정하기 편리합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에서 모션의 뼈대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잡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것을 저희는 모두 알고 있죠.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저희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디자인의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오른쪽 상단의 에이전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전부 페이드인 시키고 텍스트는 슬라이드와 함께 페이드인을 동시에 한 다음 다시 페이드 아웃해서 반복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에이전트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오늘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미리 에이전트로 만들어둔 결과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로 만든 결과물을 한번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쉽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지만 마음에는 드는데 좀 전체적으로 딱 맞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에이전트가 만들어준 모션은 타임라인 컨트롤에서 모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원하는 타임라인을 잡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면 어느 정도 오른쪽 프레임의 트랜지션 아웃 애니메이션이 맞춰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진값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브 값이 아니라 스프링 값을 조금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보다 조금 더 제 목적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로 추가를 하셔서 제 모션 시스템에 내부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어블로 이런 값을 바꿔두게 되면 디자인 전반에 재사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에서도 에이전트가 이 값을 읽고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로 만드는 생성형 플러그인은 피그마 모션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만드는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미 만들어진 플러그인을 모션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그리드에 있는 요소들의 모션을 설정해 뒀는데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제 객체들이 다 같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조금 밋밋해 보이죠?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 오브젝트의 등장과 퇴장 타이밍을 어긋나게 조절하는 겁니다. 레이어가 많아지면 이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프롬프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 스태거라는 플러그인이고요. 이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선택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전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 옵션에서 순서를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고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반복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작업이 있으시다면 그걸 자동화하는 플러그인을 필요한 만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시면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션 기능들 어떠셨나요? 다양한 모션 기능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에 저희는 피그마가 가진 장점을 더해서 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션을 저희 조직에서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컴포넌트 섹션에 보이는 이 컴포넌트들은
이제 피그마 브랜드 팀에서 만든 에셋들입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모두 모션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컴포넌트들의 모션을 추가해둔 상태인데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모아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모션이 적용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배치가 되고 레이어 순서까지 모두 잘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션은 전부 실시간으로 재생이 되고 있고요. 메인 컴포넌트에 설정한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피그마의 강점인 협업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재생바가 멈춘 곳에 커멘트를 남기게 되면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추가가 된 상태에서 커멘트를 남길 수 있고 또 다른 공동 작업자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커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스탬프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곳에 다른 작업자분들이 커멘트를 남겼는지 타임라인 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임라인 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 자체를 함께 협업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 작업자들의 화면도 함께 볼 수 있겠죠. 한번 쌤을 스포트라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 화면의 재생이 이제 사만다의 타임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만다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저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고 함께 협업하고 자유롭게 바꿔나가는 것. 모션은 지금까지의 모션 디자인 툴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작업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저희는 모션에 더한 디자인 위에 이펙트도 그대로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곧 주한 매니저님이 생성형 쉐이더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정말 피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폭넓게 넓혀주는 기능입니다. 이번에 저는 모션과 쉐이더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디자인에는 이 새 오브젝트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모션 자체는 저도 마음에 들지만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이펙트를 이렇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본 오브젝트를 따라서 겹겹이 윤곽선을 그려주는 효과인데요. 이렇게 켜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위에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대로 이 효과도 알아서 따라 움직이게 되죠.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속성도 있는데요. 재생을 멈출 필요 없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와중에 이렇게 값을 수정할 수 있고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펙트와 필에는 조절할 수 있는 이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속성들도 전부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는 스페이싱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맨 처음으로 설정하고 스페이싱에 키프레임을 설정한 다음 다시 중앙으로 가서 스페이싱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마지막으로 가서 스페이싱 값을 주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페이싱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재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속성 슬라이더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펙트를 자유롭게 조합하고 레이어링하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펙트를 활용한 디자인 사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드로우의 텍스처 브러쉬 스트로크의 패스트림의 시작과 끝값을 키프레임으로 적용해 만든 텍스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에 몇 가지 효과를 좀 더 겹쳐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먼저 노이즈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이 효과를 켜게 되면 텍스트가 조금 흔들리는 효과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색번짐 효과를 추가를 하게 되면 타임라인의 처음과 끝에 색번짐 효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효과를 겹쳐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혀 다른 무드와 질감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덕트 디자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표 달성 화면에 제가 사용자가 보상을 획득했다는 성취감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쉐이더 효과와 모션을 조합해서 그 순간이 좀 더 몰입감 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타임라인을 천천히 이렇게 이동해 보면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저희는 잘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쉐이더 효과를 통해서 앱 UI를 왜곡하는 효과를 적용하는 동시에 모션에서는 디자인의 각 요소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고 있는 순간에도 디자인은 완전히 편집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 텍스트를 수정을 하더라도 수정 사항에 이펙트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전부 알아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 모두 피그마 모션으로 만든 디자인 위에 이펙트를 얹은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각각 생생하면서도 개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멋진 애니메이션은 디자인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프로덕트까지 이어져야겠죠. 개발할 준비가 완료가 되셨다면 데브 모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코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MCP를 통해서 쓰고 계신 LLM이나 메이크로 그대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아니라 에셋 형태로 필요하신 경우 MP4, 웹M, GIF, SVG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션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션 기능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심플한 애니메이션 생성, 모션 내 멀티플레이어 코멘트 기능, 복잡한 애니메이션 생성, 그리고 모션으로 가능해지는 새로운 워크플로우와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제어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앞으로 모션에 더해질 새로운 기능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그마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애니메이션 프리셋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직접 원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만들어서 조직 전체에 게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그마는 현재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이핑과 모션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인터랙션마다 트랜지션 오버라이드를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애니메이트의 속성별 애니메이션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징이나 디졸브 같은 전환 효과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애니메이션을 특정 인터랙션에 연결해서 더욱 세밀하고 맞춤화된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그마 모션에서는 로티 포맷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에 따른 비디오 프리뷰 싱크 제공, 새로운 커브 편집 기능까지 더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랙션과 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번 피그마 모션 공개가 반가운 소식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